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교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책을 보시면 이론서가 있을 거예요. 이론서 잠깐만 볼게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모두 12개의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12개의 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의료법이에요. 평균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법은 꼭 맞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상에 가셔서도 꼭 필요한 게 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법은 제가 조금 시간적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6개는 무조건 맞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론서를 보시는 겁니다. 이론서의 맨 앞쪽에 보시면 페이지가 없는 쪽이에요. 예, 거기 보시면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조그만 박스 옆에 평균 출제 문제수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6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문제씩 나오는 게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법이 굉장히 길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일 긴 건 의료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료법은 양이 많은 만큼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염병 예방법은 이게 좀 법이 긴데도 불구하고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외우고 나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 지역사회 간호학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시간적 투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문제 나오는 게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요걸 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걸 좀 알아야 나중에 임상에 가셔서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2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하여튼 이것도 좀 자세히 좀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문제 나오는 게 지역보건법이 있고, 비록 1문제 나오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지역보건법은 이거는 완벽하게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시간적 투자를 좀 할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 법규는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인데, 이게 나중에 임상에 가면 진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임상에 가셔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2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좀 하긴 하는데, 최대한 제가 천천히 좀 하도록 하는 게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대부분 하나 나오는 게 법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보건의료 기본법. 맨 위에서 2번째에 있을 겁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은 되게 법이 짧아요. 그래서 1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병원, 임상인 가셔서 특히 응급실에 계시면 이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비록 1문제 나오긴 하지만 제가 좀 시간적 투자를 좀 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검역법, 그 다음에 후천서 면역 결핍증 예방법은 특히 후천서 면역 결핍증 예방법은 이게 좀 법이 진짜 짧아요. 보건의료 기본법만큼 짧습니다. 그래서 1문제 정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뭐 시간적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서 그거 좀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얘도 1문제 정도 나온다 하시면 되고, 저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 법이 만들어진 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게 벌써 한 3년 전인가 봐요. 이게 됐는데 계속 1문제씩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것만 나와서 이것도 전체적인 건 안 하고 나오는 것 쪽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20문제.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0%니까 15문제만 우리 맞는 거를 목표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6쪽으로 갈게요. 6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이거를 가로놓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그래서 가로놓기가 돼 있어요. 게다가 2조를 보시면 별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가 3개가 있다는 거는 결국 기출된 게 3번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 이상이면 완전 단골 문제죠. 결국 2조 같은 거는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게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가로놓기를 해서 또 정답을 없애면 여러분 또 흥분하실까봐 바로 정답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가리고 항상 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지금 뭐 하셨는지 아나? QR코드 누르셨나 봐, 지금. 네, QR코드 누르면 그 음악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튜브로 해서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보충 설문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별표 2개짜리가 있어요. 그럼 2번 나왔다는 거예요. 별표 하나짜리는 1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요. 나머지 것들은 설명이 좀 필요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의 내용이 들어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보면은, 몇 조는 없는데요? 네, 그거는 필요 없어서 아예 뺀 거예요. 물론, 근데 혹시 그런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그냥 쿨하게 틀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보시면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항상 법은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은 그냥 법이 끈 거고요. 시행령 하면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시 법에서 대통령령에 의거해서라는 말이 나오면 시행령이 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에요. 보건복지부령. 그래서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서라고 하는 거는 시행규칙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다 여기다 실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주로 나오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거기 조그만 솥박스로 해서 제가 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이나 규칙을 다 보진 않을 거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12개의 법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법 안에 기본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법마다 기본 계획서의 이름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이거 기본 계획 같다라는 게 느낌이 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이거는 기본 계획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기본 계획은 기본이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계획서를 짜냐면 높은 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요. 자,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5년에 한 번씩 짭니다. 5년에 한 번씩.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가 요 장관의 기본 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 계획을 짭니다. 실행 계획. 얼마나 자주 짜는데요? 매년 짭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 밑으로 내립니다. 자, 밑이 누구냐면 시군 구청장. 정확히 따지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시군 구청장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요 분은 장관의 기본 계획, 시도지사의 실행 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에 또 실행 계획을 짭니다. 얼마나 자주 짜냐면 이것도 역시 매년 짭니다. 결국 모든 법에 있는 기본계획서는 위의 뜻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상의 하달식의 계획이에요. 상의 하달식의 계획서. 자, 그런데 제가 12개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개의 법만 거꾸로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게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예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하의 상달식의 계획서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역보건법 할 때는 그거를 아주 천천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안 나오나요? 나머지 애들도 나오긴 나오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계획서 이름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에 의거해서 그 계획서 이름이 나오고 대부분 이거는 누가 짜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짜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보고 이건 기본계획 같은데 그러면 장관 그리고 5년 이거 좀 기억해 주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실행계획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대부분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둘을 외우셔야 돼. 장관이 짜는 거고 5년에 한 번씩 짠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법마다 기본계획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짤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얘기했죠. 시도지사의 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장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서열이 이렇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장관 밑에 시도지사고 시도지사 밑에 시군, 구청장이구나.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의료법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내용을 좀 할 거고요. 내용하고, 그리고 이것도 내용도 전체적인 걸 한번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법을 찾아서 줄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2번 반복을 하는 거고, 3번째 시간은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할 때도 역시 이론을 다시 한번 반복할 거니까 3번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법이라고 해서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게다가 점심밥 먹고 법을 공부하니까 신나게 졸겠네요. 제가 그렇게 두겠습니까? 설마. 예, 그래서 혹시 졸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이럴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은 귀를 열어두는 시간이에요. 줄칠 시간 아닙니다. 일단 의료법에서는 크게 둘로 나가는데요. 의료인하고 의료기관, 둘로 나갈 겁니다. 자, 의료인은 상식입니다. 5사람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의료인 누구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분입니다. 혹시 이분들 모두 자격일까요? 면허일까요? 면허입니다. 누가 주세요, 면허를? 네, 보육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면허가 나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국가시험이라는 걸 보는 거죠. 자, 국가시험을 봅니다. 자, 국가시험을 보는데, 그럼 국가시험을 아무나 보나요? 아니에요. 국가시험을 볼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거 찾아 들어갈 거예요. 일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국가시험 볼 자격 있는 사람 첫 번째 뭘까요? 의대 졸업해야 되죠. 한의대 졸업해야 되죠. 결국 졸업하면 돼요. 졸업하는데 뭔가 말이 많아요. 이 말이 뭐냐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졸업한 자가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솔직히 이 사람들만 국가시험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의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의전. 결국 석사, 박사 그쪽 관련 석사, 박사를 밟으면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면 역시 국가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대를 졸업했겠죠.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결국 미국에 잘 나가는 의사도 우리나라에 오면 의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아니에요. 또 오면 이 사람들이 뭘 봐야 되냐면 예비시험이라는 걸 봐야 돼요. 예비시험도 1차, 2차가 있습니다. 예비시험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그냥 한국말이에요. 너 한국말 알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한국 사람이 봐도 떨어진다면서요. 솔직히 우리 봐도 한국 그거 보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봐도 떨어질 정도 되게 어려운 시험, 예비시험 1차, 2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거기 합격을 하면 그다음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요 세 사람은 국가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장관이 면허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산사입니다. 자, 조산사는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 지금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누굴까요? 아, 그치.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어야 돼요. 결국, 의료인 중에 면허가 2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산사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섰습니다. 그쵸? 일단,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야, 간호사 면허 있다고 무조건 국가시험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조산 수습 과정을 거쳐야 돼요. 조산 수습 과정을 몇 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조산 수습 과정을 거치면 국가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아.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 네, 국가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예비시험 없습니다. 이분들이 예비시험 없이 바로 국가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간호사입니다. 자, 간호사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대학을 졸업한 사람. 대학을 졸업했는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 대학 졸업한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두 번째는 여기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면허를 받은 사람.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이 사람 혹시 예비시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국가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는 예비시험이라는 게 있고 외국에 면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나 조산사나 간호사는 예비시험 없이 바로 국가시험을 볼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사람 이따가 줄 칠 겁니다. 가볍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의사의 기능, 하는 일, 치과에서 하는 일, 한의사 하는 일, 조산사, 간호사의 하는 일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간호사의 하는 일이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하는 일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굴까요? 간호사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하는 일이 업무가 시험 문제 제법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틀리면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엄청 상해요. 당연히 맞아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볼 건데 얼마나 긴지 이제 확인할 겁니다. 요거 이따가 볼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시험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국가시험 볼 수 없는 사람, 이걸 우리는 결격사유라고 표현해요. 자, 결격사유는 시험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외우셔야 돼.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그냥 기본이니까. 그죠? 자, 제일 처음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응? 많이 나와. 마약 중독자. 자, 마약 중독자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쵸?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마약 중독이 될 확률이 높을까 안 높을까? 우리 다 아는데 안 높을 것 같아. 높아요. 그쵸? 저도 방송 찍는데 이거 좀 안 되는데 저도 될 뻔했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시립병원에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시립병원에 행여병동이라는 데 근무를 했어요. 행여병동이 뭔지는 아세요? 행여 환자라고 해서 지금은 노숙자라는 좀 괜찮은 용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거지들, 그렇죠? 그래서 거지들이 쓰러져 있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경찰이 데리고 와요. 어디로? 행여병동으로 데려옵니다. 시립병원에. 결국 거지들의 응급실이자 입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면 서울시내 온갖 거지랑 거지는 다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거지들이 딱 왔는데 증상이 희한한 증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복합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증상이 많은데 그 증상이 그 다음날 나한테 그대로 나타나요.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제가. 그건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면역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루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있는 환자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두드러기는 이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의 내부 장기까지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 쪽에, 브레인 쪽에 두드러기가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고, 장기 쪽에 두드러기가 나면 설사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몸에 옮기지 않게 조심해야지. 근데 하나마나 그 다음날 내 몸에 똑같이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럴 경우 너무 심하면 바리움 2분의 1을 주사 놓거든요. 또 환자가 2분의 1을 딱 놨어요. 근데 나머지 2분의 1은 버릴 거예요. 유혹이 와요, 안 와요? 맞아. 나는 일을 해야 되거든, 지금. 근데 일을 할 수가 없고 온몸에 두드러기 때문에 가려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슬쩍 버릴까? 어디다? 내 몸에다. 그래서 2분의 1을 진짜 제 스스로 IM을 했습니다. 했는데 딱 주사바를 놓고 떼자마자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느낌이 하늘을 나를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막 날아다니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그래서 일을 했는데 4시간쯤 되니까 더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환자한테 간 거예요. 혹시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환자가 필요하대요. 2분의 1 놓고 또 놨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데 나중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게 중독이구나. 끊었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유해기는 자질 않습니다. 신고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엄청나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힘이 들면 특히 우울증 같은 거 오면 이게 진짜 버려야 되는데 슬쩍 내 몸에 이런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엄청 많습니다. 의료인인데. 그죠?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가 되면 결격사유, 시험 볼 수도 없고 면허증도 뺏기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예요. 자, 정신질환자가 의료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이 써 있냐면 전문의가 비록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지만 그냥 의사 해도 돼, 간호사 해도 돼 라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이거는 정신질환자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약 중독자는 아니야. 의료인이 괜찮다라고 해도 하는 거 이런 건 없고 정신질환자면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지만 환자 보는 건 괜찮아라고 인정을 하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정신질환자인데 의사인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문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은 학생 때부터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의사세요. 근데 딱 보다가 환자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간호사를 쿡쿡 쳐요. 저기 환자 뒤에 서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아 내가 헛것이 보이네. 이러면서 약 드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랑 대화가 되게 잘 통해요. 환자가 헛것이 나도 보이는데 뭐 보이세요? 뭐 이러면서 엄청 대화가 잘 돼요. 그분 때문에 저는 그 문구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하여튼 정신질환자. 근데 뭔가 조건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 나왔는데 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뭐고 피한정 후견인이 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성년 후견인은 쓰실 필요 없어요. 다 여기 있어요. 지금 이제 듣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도박에 미쳤어. 도박에 미쳐서 손을 잘랐거든요. 발가락 갖고 도박하는 사람. 결국 어떤 도박에 미쳐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은 바보. 그럼 바보가 시험을 보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의사면허를 따고 행글라이더를 막 타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럼 이제 면허증이 뺏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바뀐 게 4번째, 5번째, 6번째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시험 문제가 이게 법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끝났어. 또는 우리 재판을 3번 하는 건 아시죠? 3번까지 해서 안 받기로 했어.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야. 예전에 3년이었거든요. 5년. 결국 내가 금고 이상의 형을 되게 나쁜 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다 살았거든요.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부터. 결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한 2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5년,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이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또 뭔데요? 그냥 외우면 될까요? 그냥 외우면 재미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형의 선고를 한번 볼게요. 형의 종류. 우리나라 형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이 집행이 안 된 게 한 20년, 3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사형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집행은 안 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징역이에요, 징역. 징역은 유기징역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어요. 유기징역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무기징역 아실 거고, 이게 징역입니다. 그 다음이 금고입니다. 그럼 금고하고 징역의 차이는 뭔데요? 징역은 갇혀 있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노역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금고는 갇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금고. 그렇죠? 그 다음이 구류입니다. 그럼 구류하고 금고의 차이는 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30일. 그러니까 30일 이상 갇혀 있어 금고입니다. 근데 29일 갇혀 있어 구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법정에 쓰게 됐어. 그러면 반성문 엄청 쓰셔야 돼. 어떻게? 구류만 받게끔. 왜냐면 금고 이상의 형이면 결격사유거든요. 근데 구류받으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성문 엄청 쓰셔야 돼. 그래서 한 29일만 살게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 자, 재미삼아, 사형. 우리나라 사형 방법 뭐가 있을까요? 물론 사형이 집행이 안 되기로 유명하지만, 뭐죠? 교수형입니다. 누가 그러다가 총살이요. 그런데 그건 일제시대 때나 했었던 거고, 지금은 교사, 이렇게 목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이제 몽에 놓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판을 치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매달 것 같아요? 얼마나 매달까요? 생각 못 해보셨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달까요? 5분? 5분 있다 매달면요. 그러고 나서 보면 100%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시간 매단대요. 1시간 매다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 가냐면 의사가 갑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합니다. 뭘 갖고 확인할까요? 이건 일반 사람이 하는 거고 의사들은 뭐 할까요? 일단 펜라이트, 산동. 그 다음에 하는 게 똥침, 항문 간략근 보는 거죠. 움직였는 게 거기가 움직거려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1시간 정도 매달았는데 항문 간략근이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는 거니까
마저 매달아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왜냐면 1시간 동안 지금 이 사람은 엄청 버티고 있었는데,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사형수들이 목에 힘주는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1시간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1시간 동안 매달았는데 살아있어. 이건 하늘이 준 생이에요. 그럼 이건 CPR을 합니다. CPR을 해서 어떻게든 살려요. 그리고 어때요? 신분 세척해서 그 다음에 석방을 시켜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한 명이 살았다. 그런데 꼭 그래요, 여러분들. 그 한 명이 누군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분 세척한다고. 모르죠. 그러고 나서는 법을 바꿔서 3시간 매닫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게 죽을 때까지 매다는 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순간적으로 전기를 통하게 한대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런 쪽에서 일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9주까지는 괜찮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역시 5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집행유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고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적인 거를 다 알고 계셔야 돼. 집행유예가 뭔지는 아시죠? 선고는 됐단 말이에요. 선고는 됐는데 집행을 뒤로 미루겠다는 거예요. 이걸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 기간에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되지 아니한 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유예는 선고를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고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데 이거는 선고조차 뒤로 미루겠다. 그래서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예전에 나왔었냐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재판 중에 있는데 내가 이제 국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 된 거예요. 면허증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응? 내가 지금 집행, 이게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집행 중이 아니라 선고 중에 있는 거, 선고 중에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재판 중에 있어요. 1심, 2심, 3심 있는데 내가 2심 중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합격증이 왔어.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죠? 그쵸? 줍니다. 그게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심 갔더니 금고 이상의 형이야? 그럼 다시 뺏어갑니다. 네. 그래서 고개 시험 문제 나왔고 거의 한 80%가 틀렸어요. 이거 안 주는 거 아니야? 뒤에가 계시면 안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결이 되면 다시 뺏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게 6개나 늘어났습니다. 6개나.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단어에 신경을 쓰셔야 돼. 집행유예, 선고유예. 정확하게. 그래서 집행유예면 2년이 지나야 되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무조건 결격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결격사유까지 했습니다. 요 부분만 찾아갈게요. 그렇죠? 자, 책은 6쪽이고요. 거기에 2조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장관의 면허를 받은 5사람. 그렇죠?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정답이 있으니까. 5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라고 표현했고요. 이제부터 임무 나옵니다. 1번은 누구일 것 같아?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니까. 예,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는 치과자, 구강자만 쓰시면 돼요. 치과 의료, 구강보건지도. 그렇죠? 한의사는 한방만 집어넣으면 돼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그렇죠? 그다음에 조산사는 조산가, 임산부, 신생아. 대상자를 정확히 보셔야 돼. 조산,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누굴까요? 간호사죠. 이렇게 많아요. 가나다라 이렇게 많습니다. 일단 환자 요구에 대해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다 묶어서 이거 뭐라고 해요? 간호과정 아니야? 그죠? 간호과정이잖아요. 관찰하고 자료 수집하고 판단하고 요양을 위한 간호. 그죠? 이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존심 상하지만 나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대부분 일반인들은 요것만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답번은 요거는요 의사들이 요구했어요. 의사들이 간호에 대한 교육은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의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교육은 간호사들이 해줘야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갔습니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도 우리가 하는구나.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래.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이야, 시행규칙이야? 시행령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시행령이 나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시행령 2조 박스 안에. 자, 거기 보시면 역시 이것도 간호사의 업무입니다. 1번 보시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명 농특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농특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혹시 아세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거 나중에 지역사회에서 할 겁니다.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수행하는 보건활동 우리가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혹시 보건소에서 그 예방접종실에 있으신 분들이 간호사 선생님인 건 알고 계세요? 예, 요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활동. 네, 요거 때문에 거기 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보건소의 결핵실에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 계시는 거 아시죠? 요거 때문에 있어요. 3번에 보시면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매번 나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 뭐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2조에 대한 문제가 따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 틀리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보기 중에 나온 답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고 3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3조 이것도 좀 이따 할 거고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5조로 갑니다. 5조. 자, 지금 검중 뜰 겁니다.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자, 5조를 보시면, 자, 의사치과에서 한의사의 면허입니다. 의사치과에서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어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반드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누가 면허를 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사람. 1번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졸업한 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 자, 두 번째, 요게 아까 말한 의전이요. 의전. 그렇죠? 그래서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역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원입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자. 세 번째입니다. 외국의 학교를 두 번째 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치과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분들은 예비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산사입니다. 자, 조산사는 역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그러면 장관이 면허를 줄 거고요. 어떤 사람이 시험 볼 자격이 있느냐? 1번입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몇 년간? 1년간 조산수속 과정을 마친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이분들도 시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그러면 여기 조산 수속 과정이 어떤 데인데 그게 이제 10쪽에 보시면 맨 꼭대기 시행규칙 3조에 있습니다. 조산 수속 과정이 어디냐면 산부인과 수련병원 두 번째 줄에 있을 겁니다. 산부인과 수련병원, 소아 청소년과 수련병원 이런 곳에서 수속 과정을 거쳐야 돼요. 혹시 이거 공부하셨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월평균 분만 건수 100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삭제됐습니다. 그죠? 삭제됐으니까 그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이런 곳에서 수속 과정을 거치면 되는구나. 1년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조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었죠? 간호사 면허입니다. 자,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누가 면허를 준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 시험 볼 수 있냐면 1번입니다.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혹시 여러분들 학교 지금 다니시면 뭐 요번이 인증받는 해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막 들들 볶임을 당하셨죠? 근데 혹시 인증에서 떨어진 학교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학생들 시험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학교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시험 못 봐요. 1년 동안 참아야 돼요. 그렇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수님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학생들 들들 볶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무슨 시험 없어요? 예비 시험 없어요.
그쵸? 네, 이렇게 있고. 자, 8조입니다. 별별 3개. 시험 문제 엄청 나왔구나. 결격사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이 법 이름 좀 보세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구?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누굴까요? 네, 마약 중독자. 근데 마약뿐이 아니라 마약, 대마, 향정성 약품 중독자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제가 아까 피성년 후견인은 뭐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바보. 머리 다친 사람. 그렇죠?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은 도박. 아까 무슨 어디 도박에 미쳐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법률적으로 판결이 나야 돼. 피성년 후견인이다, 피한정 후견인이다. 이렇게 난 거고. 그 다음에 1, 2, 3번은 예전에 있었고 4번, 5번, 6번이 작년에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몇 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집행유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6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의 무슨 유예? 예, 선고유예를 받고 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모두 6입니다. 결격사유.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올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조 국가시험으로 들어갈게요. 국가시험. 자, 국가시험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국가시험과 이거 보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예비시험. 예비시험은 요 세 분만 보잖아요. 는 매년 장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마 장관이 그 바쁘신 분이 이런 걸 직접 하실까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눈치로 누구에게 맡긴대요? 누구한테 이걸 맡긴다 그러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맡길 수 있다야. 결국 우리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매년 시험을 봅니다. 매년. 그런데 시행령으로 가세요. 매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행령으로 가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1회 이상입니다. 그렇죠? 아까 법에는 분명히 매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년 1회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 예전에 시험을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의대애들 때문에. 의대애들이 50%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의사 시험에. 그래서 그 나머지 떨어진 애들 때문에 시험을 한 번 더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1회 이상 시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옆에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일단 국가시험을 보려면 미리 공고를 합니다. 뭐를 공고하냐면 시험 일시, 두 번째 줄입니다.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며칠 전까지 공고하는지 아세요 혹시?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90일 전까지. 그런데 가로 2번은 3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가로 2번이 뭐예요? 시험 장소요. 시험 장소는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이런 건 좀 외워주세요. 30일 전까지 공고한 거는 장소구나. 나머지는 모두 90일까지 공고하는구나. 예전에 시험 문제 공개가 안 됐을 때는 이거 공고사항이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거든요. 다음도 공고사항으로 올바른 거 뭐냐. 그래서 가나다라로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가번 시험 일시, 나번 시험 장소, 다번 시험 과목, 라번 시험 내용. 그럼 뭐예요 답은? 가나다만 나오지. 시험 내용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 시험 내용이 공지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게 좀 쉽게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90일 전까지 하고 장소는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7조로 가세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실래요? 국가시험 등의 합격자를 결정해서 발표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합격자를 결정해서 발표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일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하니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이게 이제 의료인에 대해서 다 끝난 거고 이제 의료기관 들어갈게요.
자, 의료인 중에서 신경 쓰실 거 간호사의 업무 신경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쓰실 거 결격사유 1번부터 6번까지 요번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좀 기억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기관의 종류 일단 얘기해 보실래요? 혹시 아시는 분? 의료기관의 종류. 예,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원급. 그 다음이 예, 병원급 있습니다. 병원급.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조산원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게 세 종류가 있구나. 자,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까요? 입원 환자를 관리할까요? 예, 외래 환자를 관리할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류 혹시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종류. 의원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 또 한의원, 옳지. 또 치과의원. 그래서 3개 있습니다. 자, 조산원은 뭐 조산원일 것 같고 그냥 슬쩍 넘어갈게요. 자, 병원급은 외래 환자가 아니라 뭐죠? 입원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병원급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알아보세요. 병원 있겠죠. 또 종합병원 있을 겁니다. 종합병원. 또 예, 정신병원도 있을 겁니다. 또 요양병원도 있을 겁니다. 또 한방병원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그치? 치과병원 있습니다. 모두 6개입니다. 6개.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들 요양병원 시험들이 제일 잘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에 병원, 그러니까 요 병원이에요.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근데 이 중에서 정신병원 살짝 빠지더라고요. 정신병원 빠지고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몇 병상 이상? 30병상 이상입니다. 30병상 이상. 근데 이 중에서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있습니다. 예, 치과병원은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네, 시험 문제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러면 정신병원은요? 정신병원은요, 정신과 관련된 법, 아까 긴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요, 병상이. 50병상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린 그 법은 안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30병상 이상. 그러면 종합병원은 혹시 몇 병상 이상을 종합병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100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 근데 종합병원을 다시 둘로 나눠 놓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눠 놓냐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했을 때. 300병상을 초과했다는 거는 300개부터예요? 301개부터예요? 301개부터입니다. 그러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면 과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7개 필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개입니다. 그 다음에 300병상을 초과했다면 과 이름이 쭉 나오고 9개 필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2개 과 차이 나죠? 2개 과 차이 나는 과는 외우는 게 예의야? 외우지 않는 게 예의야? 외우는 게 예의야. 그쵸? 치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옳지. 정신건강의학과예요. 결국 300병상을 초과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는 꼭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죠? 그리고 이게 없어도 되는 게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을 얘기한 거 보시면 되고, 이거 이따가 다 줄 칠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병원은, 이거는 미리 가르쳐 드려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거 예전에 가르쳐 드렸죠?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내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원을 개설할 거야. 또는, 그러니까 의원급을 개설할 거예요. 병원급을 개설할 거예요. 이거 이제 미리 가르쳐 드릴게. 내가 의원급을 개설할 거야. 병원급을 개설할 거야. 그러면 의원급이면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그런데 비해서 병원급은 스케일이 좀 크죠? 예, 내가 병원을 개설할 거야. 그러면 물론 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 혹시 신고하고 허가가 다른 개념이라는 건 감이 잡히세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신고하는 게 쉬울까? 신고가 훨씬 쉬워요. 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시군구청장은 레벨이 좀 낮잖아.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시도지사의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게 병원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전을 할 거야. A라는 동네에서 B라는 동네로 이전을 할 거야.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을 할 거야.
이럴 때도 똑같습니다. 시군구청장의 신고, 시도조사의 허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폐업을 하고 싶어. 폐업은 둘 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건 위자료에서 외웁시다. 그죠? 이거는 대놓고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게 보기 중에 술술 나오거든요.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개설할 거야. 시군구청장의 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근데 내가 이전, 휴업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폐업할 거야. 이제 끝내고 싶어. 그러면 시군구청장의 신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슬슬 정신을 끝내고 있어. 정신 끝내는 거 아니야. 지금 폐업이에요, 폐업. 네, 하시면 되고요. 결국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이면 시도지사예요. 그런데 자, 높으신 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되게 큰 거겠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이에요. 상급종합병원, 또 하나가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야. 시험 문제 당연히 났겠죠. 그렇죠? 자, 그럼 상급종합병원은 어디에서 지정하냐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종합병원 중에서. 자,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합니다. 여러분들 상급종합병원 어디예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어요? 네, 뭐 아산도 있을 거, 현대 아산도 있을 거고 또 삼성병원도 있을 거고 되게 큰데 굵직굵직한데 이게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지정해요. 자, 아까 필수진료과목 7개, 9개잖아요. 여기 필수진료과목은 20개나 됩니다. 엄청 큰 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비해서 전문병원은 병원급에서 지정합니다. 병원급에서. 자, 뭐냐면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지정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벌써 머리가 혼란스러우신가요? 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들어갈게요. 자, 6쪽입니다. 6쪽에 와서 3조로 들어갈게요. 자꾸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저 뒤에 서서 같이 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쓰시는 순간 저는 앉아서 강의할게요. 그렇죠? 하시면 돼. 자, 3조 볼게요. 자,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아, 이게 의료기관이구나. 그죠?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되게 문제 어렵게 나왔거든요. 의료기관의 정의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의료의 업을 행하는 곳. 2번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3번 교육의 업을 행하는 곳. 4번 보건의 업을 행하는 곳. 또 5번은 한 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였었어요. 다음 중 옳지 못한 거 뭐냐? 아, 가나다로 나왔구나. 가나다로. 옳지 못한 게 뭐예요? 일단 여러분 골라보세요. 옳지 못한 거. 교육이나 보건은 아니에요. 그 뭐예요? 의료조산의 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조산, 이건 아닌 것 같아. 조산원도 의료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써있잖아요.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라고 써있었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2번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의 종류. 1번 의원급 의료기관. 보이시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표현했고요. 지금 3조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3조.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밑에 쪽에. 자,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치과의원, 한의원. 그다음에 조산원 있습니다. 조산원은 옆에 쭉 읽어보시면 돼. 제가 굳이 안 읽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급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무슨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 종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요양병원. 그리고 새로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5번 정신병원. 그래서 종합병원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가로 안에 있는 말을 보셔야 돼. 옆으로 쭉 가시면 의료재활시설이라고 눈에 보이세요? 예, 의료재활시설 눈에 보이세요? 요거까지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결국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3조의 일을 가진, 그러니까 병원급이에요. 병원급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도 포함이 돼. 결국 요양병원 안에는 의료재활시설도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양병원 안에는 의료재활시설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3조의 입니다. 병원입니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무슨 병원 없어요? 정신병원 없어요. 그렇죠? 요 4개는 몇 개 이상의 병상? 30개 이상의 병상. 근데 가로 안에 병원, 한방병원만 해당이 된대. 또는 요양병원만 해당이 되는데 무슨 병원 없어요? 치과병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치과병원은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3조의 3, 별표 3개짜리입니다. 종합병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몇 개 이상? 100개 이상. 그런데 2번하고 3번을 묶어두시는 게 좋아요. 2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야. 그럼 과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개? 7개. 7개. 3번 300병상을 초과했어. 그러면 과가 쭉 나오고 마지막 2개과. 뭐였죠? 치과,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몇 개? 9개 이상의 진료과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과 이거 외울까 말까? 그냥 외우지 맙시다. 그냥 나오면 틀려버립시다. 근데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네, 그것만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잠깐 잘 보세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 눈에 보이시죠? 또는 병리과.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진단검사의학과 그리고 병리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또는이 아니야. 그리고. 그럼 이건 틀린 거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 그럼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과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시험 문제가 나올 적도 있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겠습니다.